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탱크에 물이 들어있다. A-B면에 5m에, 5m, 3m입니다. 잘못 적혀서 2m가 아니고 3m로 고쳐주세요. 5m, 3m에 작용하는 힘은 약 몇 킬로뉴턴인가 되어 있어요. 자, 힘을 작용하는 것들은 저때 우리 그 4장에서 배웠죠? 힘. 그죠? 뭐였었어? 힘인 것들 4장일 때 F는 공식을 하면 감마 H A였습니다. 그죠? 이거는 수평이었고, 그죠? 수평면에 작용하는 힘이었잖아. 평면이 이래 있으면 물이 이래 있다. 여기서 작용하는 이 힘이었잖아요. 이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돼요? 물이 있어가지고 이런데 이 면을 작용한다면 우리 그때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물이 있으면 수문이 이래 있었지. 수문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이래 있다 그러면 수문이 이래 있으면 뭐 수문이 이렇게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중심에서까지를 H라고 했었잖아. 이 수문 중심을 H까지 했잖아. 요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하나 더 주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수평면이고 이건 어떻게 해요? 수직면에 작용하는 힘이죠. 수직면에 작용하는 힘. 요거는 감마 H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H는 중심까지의 높이를.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까지의 높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물이 돼 있고, 그죠? 그 다음 이렇게 돼 있고 물이 여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 돼 있고 A, B, C, D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5m,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7m.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3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였어요? AB면이잖아. 이 면이 받는 힘이잖아. 이 면이 받는 힘. 이 면이 아니죠, 그죠? 요 면이 받는 힘이잖아. AB면.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중심까지 높이를 봐야 되겠죠? 중심까지 높이를. 그죠? 그럼 높이가 있는데 여기서 2.5m인데 어떻게 돼? 여기에 또 4m가 또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또 4m가 있고 여기에서 또 2.5m 또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 돼 있고 이 뭐요? 이 면적이잖아. A는 면적이잖아. 면적이면 어떻게 돼요? 5m, 7m가 아니죠. 이건 이 면이 아니잖아. 이 면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통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통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면이잖아. 요 면. 우리는 요 면이잖아. 이 면. 그죠?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3m라고 되어 있잖아. 5m, 3m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기에. 그래서 면적은 5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힘은 어디에? 중심에서 작용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의 비중량이 얼마입니까? 이거 물이 들어가 있잖아. 물의 비중량이 얼마예요? 예? 물 비중량 얼마야? 물의 비중량 1000. 예, 1000. 그래서 1000. H는 얼마예요? 2.5m에 4m죠. 그럼 얼마? 6.5m. 그 다음 면적은 얼마예요? 5m 곱하기 3m. 계산 얼마예요? 계산해봐. 얼마인가? 얼마야? 97,500. 단위는 뭐죠? 미터? 힘이다, 힘. 뉴턴? 이거 뭘로 줬어, 이거? 메다? 다 나온다. 야, 참, 진짜. 뉴턴으로 주려면 이걸 뭘로 줘야 돼? 9,800을 줘야지. 9,800을 줘야지. 그러면 맞아요. 그죠? 그럼 이게 뉴턴이 나와, 단위가. 그런데 지금 뭘로 줬어요, 우리가? 1000일 때 비중량 단위가 뭐야? 비중량의 단위. 킬로그램 포스 입방. 그럼 단위가 당연히 킬로그램 포스가 나와야지. 힘이잖아, 힘. 이거를 뉴턴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뉴턴으로. 근데 여기서 뭐예요? 몇 킬로 뉴턴이라고 돼 있잖아, 몇 킬로 뉴턴이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곱하기 9.8을 해야 뉴턴이 되고, 여기서
킬로뉴턴으로 바꾸려면 나누기 1000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1000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1000으로 배웠기 때문에 1000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제 킬로그램 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그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후배입니다. 후배들은 이제 이 비중량을 이제 9,800으로 바로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9,800으로 하면 어떻게 돼? 계산 바로 또 들어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값이 똑같아져요. 근데 이걸 만약에 9,800으로 놓고 계산해봐요. 얼마 나오는가? 여기에 9,800으로. 9,800 놓고 계산해봐요. 얼마 나오는가? 95만 5천 나오죠. 95만 5,500 나오나? 5만 단위는 뭐겠어, 이때는? 이때는 뉴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그냥 98kN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나오는 게 1000만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955.5kN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이제 2009년도부터 이렇게 지금 그 SI 단위로 다 이제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지금 과정이 아직까지 한 뭡니까? 2009년부터까지 몇 년 됐어요? 5년 됐죠? 5년이 됐지만 아직도 일부 책에서는 아직까지 감마가 1000으로 나오고 있거든. 그리고 1000이 쉬워서 내가 이렇게 지금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9,800 안 할 거예요. 그냥 1000으로 해서 일단 한 번 더 과정을 겹치는 걸로 그래 갑시다. 지금도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들 헷갈려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 배워놓으니까. 넘어갑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2번. 다음 그림에서 압력차 P1-P2는 약 몇 파스칼인가? 단, 수온의 비중은 13.6이고, 물의 비중은 1. 변출이가는 수평으로 놓여 있으면 H는 메다이다. 단위다. 이래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때는, 자,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은, 이런 U자간이 나와 있고, 변투리가 나와 있고, 그림이 이래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공식을 어떻게 하면, 델타 P는 감마 HG 빼기 감마의 H, 이렇게 딱 적어놓고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딱 적어놓고 시작하라고. 여기 딱 적어놓고 시작합니다.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 간혹 한 번씩. 우리 그때 우리 액주계 한 거 있었죠.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이런 거. 예? 이런 거 거의 같이 맥락이 사장이 같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뭐 그려진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니까.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감마 H, 감마 H 딱 적어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마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그 뭘로 배웠어요? 감마를 이제 비중 곱하기 1000으로 배웠잖아. 그죠? 비중량을 가면 비중이 지금 비중이 나와 있잖아요. 비중이. 그러니까 13.6이니까 어떻게 돼요? 13,600이 되겠죠. 비중량이. 수온의 비중량은 13,600이고 다음은 뭐예요? 중간에 지금 여기 물이 들어가 있죠. 여기는 뭐예요? 수온이 들어가 있고 수온은 13,600이죠. 비중량이. 그럼 물은 얼마예요? 1000이잖아. 1000. 맞습니까? 그럼 높이는 뭐예요?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Hm잖아요. 수치가 안 적어있죠. 그래서 H 적으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단위가 12,600H죠. 그때 이 단위가 뭘까? 그럼 이때 단위는 뭐예요? 단위가 어떻게 돼? 단위가 어떻게 되냐고. 이 단위가 얼마예요? 이 단위가. 비중량 단위가 얼마냐고. 그래. 비중량 단위. 킬로그램, 포스퍼, 입방이잖아. 여기 H가 뭐예요? 메다잖아. 그럼 곱하기 메다는 어떻게 돼? 단위는 당연히 이게 킬로그램, 포스퍼, 메다 제곱이 되잖아요. 메다 제곱이.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뭘로 해야 돼? 파스칼로 바꿔야 되잖아요. 파스칼로. 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건 X. 이건 얼마예요? 킬로그램 포스퍼 메다 제곱의 기준값이 얼마야? 킬로그램 포스퍼 메다 제곱의 기준값. 압력 기준값이잖아요. 얼마였지? 이봐라. 아직까지 이 압력 기준값도 아직까지 기억 못하고 있으면 없잖아.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파스칼의 기준값은 얼마인데?
1013이요. 좋아. 이건 1013이요. 그죠? 이거는 10.33. 그럼 메가고 1332지. 1033이 1332죠. 야, 우리 이거 할 때 다 배웠잖아. 감마 1 H1은 감마 2 H2 뭐 이랬잖아. PA 뭐 PA 플러스 PB 뭐 이런 거 했었잖아. 이게 뭐예요? 감마 1 H. 이거는 감마 H잖아. 감마 H 이게. 그잖아. 이때 뭐였어? 다니까 킬로그램 포스퍼 메다 제곱이었잖아. 사장에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노? 사장에서. 어? 자, 이렇게 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X는 어떻게 돼? 1332분의 12600 곱하기 101325 하면 얼마예요? 아직 H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수치가. H는 아직 남아있어요. 계산해보면 얼마인가? 얼마? 123,560 약 7 단위는 파스칼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볼까요? 다 10의 4승이다 그죠? 10의 4승. 이게 H가 지금 빠졌습니다. 아직 H를 안 꼽혀놨잖아 지금 아직 수치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H란 이게 삼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하면 어떻게 돼요? 12.3567 H 되는 거죠.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10의 4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찾으면 되잖아요. 12.4로 돼 있나? 문제는? 12.35. 12.35로 돼 있네요. 12.35 곱하기 10의 4승. 파스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이거 계산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감마 이 공식이 이래 돼 있잖아요. 감마 HC 빼기 감마였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 감마에서는 뭐였어요? 비중량에서 1000을 곱했잖아.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비중량에서 13.6에서 비중량을 9,800으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빼기 또 9,800이잖아요. 네. 그죠? 물이니까. 네. 비중량 9,800이잖아. 그 다음이 높이 H죠. 그럼 밑에 단위가 뭐가 돼요? 뉴턴 퍼 메다 제곱이 되죠. 이게 뭐야? 이게 파스칼이잖아요. 뉴턴 퍼 메다 제곱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9,800 곱하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9,800을 그냥 비중량에다가 9,800을 그냥 비중에다가 곱하기 9,800을 하는 게 훨씬 간단하죠. 답 똑같이 나옵니다. 1, 2, 3, 5, 6, 7 나올 거예요. 계산 한번 해봐요. 한번 계산해봐. 13.6 곱하기 9,800 빼기 9,800 해봐요. 123,480? 123,480 나와요? 요래 됐었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곱하기 H. H의 높이가 뉴턴 퍼 메다 제곱이니까 이게 파스칼이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12.35. 약 12.34가 8이니까 12.35 되죠. 약 12.35 곱하기 10의 4승 H가 된다는 거죠. 비슷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건 9.8을 곱하는 게 훨씬 좀 간편하죠. 바로 파스칼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비중량을 여러분들은 수치를 좀 외우기 쉽기 위해서 저는 1000이라고 곱해라고 했었는데 요즘 다 뭐예요? 압력 단위가 다 파스칼 단위로 나온단 말이야. 뉴턴 퍼 메다 제곱하고 이런 파스칼이나 킬로파스칼로 뽑아내죠. 그래서 비중량을 할 때 이제 곱하기 9,800을 하는 게 낫습니다. 1000보다는 9,800을. 그게 좀 간편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 아직까지 1000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갑니다. 넘어갑니다. 3번. 자, 수평 원간 내 충류 유등에서의 유량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평 원간 내 충류. 이런 말이 나오면은 지금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공식 있죠? 이걸 좀 바꿔주세요. 128 UL의 델타 P 파이 D의 4승 1이 돼 있죠? 요 U를 뮤로 좀 바꿔주세요. 뮤입니다. 뮤가 뭡니까? 정선계수죠? 정선계수. 자, 그래서 수평 원가하고 충류란 말이 나오면 요 공식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전 포화질식이거든요. 그래서 수평 원간이고 충류란 말이 나오면 요 공식을 생각하셔가지고 보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충류일 때 유량은 지름의 4승에 비례하고 지름의
사승에 비례하죠. 지름의 사승에. 지름의 사승에 비례하고, 그 다음 뭐예요? 여기, 점성계수와 길이에 반비례하죠. 점성계수와 길이에 반비례한다. 요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물탱크에서 물의 높이가 4m일 때 수심 2.5m에서 받는 계기압력은 약 몇 파스칼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계기압력은 대기압의 작용을 받는 걸로 칩니까? 안 받는 걸로 칩니까? 계기압력은. 절대압력은 뭐 플러스 뭐예요? 뭐? 대기압력 플러스? 대기압력 플러스? 계기압력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계기압력은 뭐예요? 절대압력 빼기 대기압이죠. 그럼 대기압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압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수심 2.5m에 해당되는 압력이 바로 계기압력이라는 거죠. 그럼 2.5m를 킬로파스칼로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절대압력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압력을 물어본다 그러면 수심 2.5m에 해당되는 킬로파스칼 압력을 구하고 거기에 대기압력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절대압력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계기압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수심 2.5m에 해당되는 그 압력만 계기압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압력들이 다 계기압력입니다. 전부 다 압력 게이지에서 나타나죠. 압력 게이지에서. 압력 게이지를 보고 있지. 이게 다 대기압력이에요. 대기압력. 자, 그래서 수심이 이래 있는데, 통이 이렇게 있대요. 통이 이래 있는데, 이게 한 4m 된대. 이게 한 4m 되잖아. 4m 이 수심이 있는데, 여기서 얼마? 2.5m 해당되는 여기에서 압력계를 쟀다 이거죠. 여기서 2.5m. 2.5m. 그럼 여기 압력이잖아. 이 지점에서 내려지는 이 수직 압력밖에 없잖아요. 수직 압력. 이거를 뭘로? 단위가 뭐예요? 파스칼로 바꾸기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m는 파스칼 X. 그죠? 메다의 기준값이 얼마? 헷갈리지? 얘들이 진짜 일일이 다 돼가는데 10.33이 몇점 메다? 어? 야, 일일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러면 우짜노. 우짜라 그래, 우짜라고. 응? 파스칼은 1013이고, 그죠? 그래서 X는 어떻게 돼? 10.332분의 2.5 곱하기 101325가 된다는 거죠. 계산기 두드려봐요. 얼마 나오는가? 24,517 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찾으면 되죠? 24,517이면 약 24,50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5번. 5번은 각 한번 나왔는데, 요거는 좀 알고 싶으신 분은 따로 저한테 설명을 구하세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단지 뭐예요? 단지 설명하고 갈까? 그래서 어때요? 힘이 뭐예요? F는 로, 이게 어떻게 돼요? 수평평판에 잡는 힘이 있는데, 이거 설명하시고 갑시다. 수평평판이 이렇게 딱 있었을 때, 여기서 어떤 직사광선이 이렇게 쐈어. 이게 쐈어. 이때의 힘이, 이때 받는, 이 평판에 받는 힘 F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뭐였어요? 이게 V, 이 구경이 A, 면적 A, 그죠? 노즐의 구경입니다. 노즐의 구경 A, 면적 A. 이랬었을 때 이게 뭐예요? F는? 로, Q, V였습니다. 5장에서 배웠잖아. 로, Q, V였습니다. 이걸 다르게 어떻게 했어요? Q가 최종유량이잖아. 이게 뭐였어요? A, V잖아. Q는 AV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 로, A, V의 제곱 이래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구멍이 났단 말입니다. 여기 구멍이. 여기 구멍이 나서 이래 돼 있는데 쐈는데 광경이 어떻게 돼요? 그림을 좀 바꾸겠습니다.
V는 지금 같다, 그죠? V는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량이 크고 작잖아요. 이 차이에 의해서 이 힘이 달라지겠죠. 맞습니까? 왜? 단위가 F는 로 AV잖아요. 로 AV의 제곱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돼? 유속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경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구경 자체. 구경 차이에 의해서 이 힘이 달라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 F는 로는 같을 거고 물이니까 어차피 여기서 쏘는 거나 여기 유체는 같을 거 아닙니까? 그 같은 거 로일 거고 로고 이건 어떻게 돼요? V제곱은 그대로 있겠죠. V제곱은. 그런데 광경 자체가 차이가 나죠.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큰 파이 D 제곱 빼기 뭐예요? 4분의 작은 파이 D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갈로를 쳐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래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설을 해볼게요. 로 하고 4분의 파이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4분의 파이의 D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자, 스몰 D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요래 되겠죠. 여기에 곱하기 V의 제곱. 요래 되는 거죠.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요건 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4번이 된다는 겁니다. 4번을 찾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6번은 열량 계산인데요. 열량 계산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이제 1번인데 한번 보세요. 제시 델타 T. 7번도 보시면은 수력 반경에 대해 수력 직경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수력 직경을 구하는 공식인데 이 원형가는 1번입니다. 답은 1번이니까 D2-D1 그냥 지름에서 큰 지름에서 작은 지름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바로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8번은 뭐냐면 이제 연류속 값인데 이거는 이제 연력학에 대한 문제죠. 연력학은 따로 공부를 안 했었죠, 저희들이. 그래서 답은 2번이니까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번입니다. 9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중 동점선 계수의 차원으로 올바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동점선 계수 우리 어디 나왔어요? 네? 뭔가 가물가물하지? 뭔가 가물가물하지? 시험을 저번 주에 쳤는데. 내가 항상 그렇잖아요. 유체역학에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 있었어? 제일 먼저 무조건 나온다는 게 뭐예요? 매번 나온다는 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그죠? 한 번 더 열어볼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를 할 때 유체역학은 내가 어떻게 해왔느냐, 작전을 갖다 내가 맞을 필요 없잖아요. 예? 나머지들은 원론이나 그 시험을 치러 가면 딱 내가 먹을 시험 치잖아. 서방원론은 누구나 다 쉬워해. 서방원론은 누구나. 공무원 좀 하면 누구나 다 쉽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15, 16 그냥 맞춥니다. 15, 16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이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구조원리입니다. 구조원리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관연도 문제에 되어 있는 문제를 보면서 꼭 해설을 보라고, 해설을.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하면은 해설 내용을 못 읽으면 약간 바꿔버리면 아예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해설을 꼭 봐요, 해설을. 해설을 꼭 보고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게 뭐냐면 항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유체역학이라고 그러죠, 유체역학을. 유체역학이 제일 어렵다가 유체역학을 꽈락 면하고 총 우리가 20문제씩 해가지고 8문제를 맞춰야 꽈락이 면하거든요. 8문제를. 근데 평균이 어떻게 돼요? 80문제 중에 48개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48개를. 그죠? 20개씩 4과목이잖아. 20문제씩. 그러니까 평균 12개씩을 맞춰야 돼요. 한 과목당 12개 곱하기 4개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보통은 유체역학에서는 꽈락만 면하자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8개만 맞추고 나머지 4개에 필요한 거는 뭐 원론이나 구조원리나 여기서 맞춰가지고 보태주자 이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때 제가 이야기해준 공식 있죠? 공식 10가지 정도인데 솔직히 말이 10가지지 거기 관련된 공식 몇 개 더 붙이면 한 20가지 정도 될 겁니다. 그 공식만 외우면 몇 개를 맞추냐면 한 14개 정도까지 나와요. 14개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이것만 맞춰더라도 14개 간을 맞출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건 확실하게 풀 수 있어도. 그게 뭐였었어요? 처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무조건 나왔잖아. 매번 나오는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 다음 뭐예요? 펌프 동력. 한 번도 빠진 적 없잖아요. 한 번도.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레놀드스 구하는 거. 레놀드스 구하는 거하고 레놀드스 구할 때는 또 뭐가 있어요? H는 2GD분의 FLV 제곱이라는 발수의 공식이 있었죠? 이 공식하고 연관된 게 또 뭐가 있었어요? 이 공식은 F를 구하려니까 어떻게 돼? 마찰 손실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F는 R2분의 64였단 말입니다. 레이놀드스 분의 64란 말이야. 그럼 뭐예요? 세 번째, 레이놀드스 구하는 공식이 뭐야? 레이놀드스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레이놀드스는 U분의 로 VD. 그죠? 그 다음 또 뭐야? 누분의 VD였잖아. 이 세 개가 항상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 세 개 중에 꼭 한 문제가 꼭 나온단 말입니다. 한 문제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질량유랑 구하는 거. Q는, 최정유랑 Q는 AV. 하고 또 질량유 Q는 로 AV. 이거는 뭐예요? 최정유량이고, 이건 뭐예요? 질량유량이잖아요. 이 문제 꼭 나온단 말입니다. 이 문제들이. 어떻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꼭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수격현상, 공동현상. 그죠? 서징. 이것에도 자주 나왔죠. 맞습니까? 그래, 나왔잖아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압력 단위 환산하는 문제가 나왔잖아. 압력 단위 환산하는 거. 그죠? 그래서 압력 단위 환산 그대로 하라고 했잖아. 그 다음 액축에 이런 거 나왔죠. 액축에 뭐, 이런 형태든, 아니면 뭐, 이런 형태든, 뭐, 이런 형태든. 어떻게든 나오죠. 이런 것들.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하게 되면은, 변화가 없어, 변화가. 거기서 다 그란 말입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거. F는 로 AV 제곱. 이거. 자주 나오잖아요. 항상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이거만 하면 이게 10몇 문제예요. 이게 다 대부분 다. 그거 맞춘 다음에 14개는 그냥 기본적으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걸 지금 이야기가 안 되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그것만 맞춘다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요? 수업 방식도 지금 그거 위주로 무조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연력학종 지금 다 넘어가죠, 제가 그냥.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연력학은. 물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많은 문제는 안 나오거든. 보통 한 2문제, 3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유체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연력학을 또 다시 또 시간이 또 걸리고 해서 1학기 또 안 배웠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빼고 지금 유체크만 하고 공부를 내가 더 하고 싶으신 분은 연력학 하시면 됩니다. 물어보시고. 내가 알고자 하면 물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은 사실 원래 이제 한 과목이 더 만들어져야 돼요. 과목 자체가 한 과목은 더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근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년제다 보니까 그래서 유체학학 위주로 좀 갑니다. 그것만 해도 어떻게 돼요? 충분히 시험을 치고 하기가 하는데 지장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4개 맞추게 돼요. 요번에 2학년 그 아주머니 한 분 계시죠? 그거는 18개 맞췄잖아요. 유체학학에서. 그렇게 된다니까? 그건 나와요. 그 정도. 내가 까랑 면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여기서 점수를 따고 딴 데다 보태줄 수가 있어요. 다음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법규가 좀 어려워요. 법규가 자꾸 바뀌니까. 법규가. 그래서 법규가 또 말도 이렇게 생소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전을 세울 때는 유체학에서 내가 찍어줬던 그때 그 10가지 그거 있죠.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푼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관련된 공식에서는. 그렇게 하시면은 아주 유체학하기 쉬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동점선 계수. 동점선 계수의 차원입니다. 차원. 동점선 계수의 단위가 뭡니까? 동점선 계수의 단위. 동점선 계수의 단위는 메가제곱퍼세컨입니다. 메가제곱퍼세컨.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메가제곱퍼세컨. 그럼 이것만 찾으면 돼요. L제곱 T 마이너스 1. 이건 그대로 적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10번. 자, 이것도 자주 나오죠. 이런 문제. 에?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손실을 무시하고 물의 분출 속도를 구하면 약 몇 메타 per second인가. 이런 그림 나오면 공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EGH. V는 루트 EGH. 누구식이라고? 토리첼리식이라 했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면 V는 루트 EGH라는 공식으로 뭔가를 풀어내라는구나. 이 유속을 구해서 풀어내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루트 EGH인데 이게 바로 유속을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림이 이래 있는데 위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죠, 이렇게. 기름이. 이게 10m. 이게 10m. 이게 기름, 이게 물입니다. 그죠? 이게 중심입니다. 이게 중심. 물입니다. 근데 이게 10m고, 기름의 비중이 얼마라고요? 0.8. 요거는 1이겠죠. 당연히 물은. 당연히 1이겠죠. 그러면 이 H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정해져 있잖아. 2 곱하기 9.8. 그죠? 중력 가속도는 9.8 정해져 있잖아. 그럼 H를 풀어야 되는데, 이 H를 얼마냐 이거죠? 이 20m잖아요. 총 20m.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기름이 물보다 가볍잖아요. 물을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높이를 따려면. 높이의 비중만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해당될 때는 기름이 10m지만 물로 해당되면 8m 높이에 있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0.8 곱하기 10입니다. 플러스 어떻게 물은 1이니까 1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18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 자, 계산기 또 들어보세요. 얼마입니까? 18.78 메타퍼세크. 약 18.8이네요. 18.8 메타퍼세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문제 얻어야 돼요. 관련된 문제 볼까 이런 것도 자주 나오죠. 이 공식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쉽게 푸셔야 돼요. 이런 그림 나오면 V는 루트 2JH. 이런 그림만 나오면 V는 루트 2JH. 딱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주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11번까지만 풀고 잠시 쉬겠습니다. 자, 11번. 펌프의 양정 중 실량정을 설명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실량정이 뭐죠? 예. 자,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옥내수 하자라고 할 때, 이거는 구조 원리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장정이 H라고 칠 때, H1 플러스 H2 플러스 H3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여기에서 H1이 뭐예요? 실량정. H2가 뭐예요? 그렇죠. 배관 및 부속류의 마찰 손실 소도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 H3가 뭐예요? 필요 최저 압력이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일반 위생에서는 필요 최저 압력이라고 하는데, 필요 최저 압력을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필요 최저 압력입니다. 압력 수도라고 표현할게요. 압력 수도. 왜? 메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위는 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라고 하면 파스칼이나 킬로파스칼 단위가 나오면 안 되잖아. 이건 다 메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수도.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그거 다 수도잖아, 이것도. 수도.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럼 필요 최저 압력인데,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옥내 소화전은? 0.17. 메가파스칼이잖아요. 0.17 메가파스칼인데, 메다로 환산하면 17메다. 스프링쿨러는? 스프링쿨러는 얼마예요? 스프링쿨러. 0.1 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메다라면 10메다. 그죠? 10메다가 되는 거죠. 그죠? 10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최저 압력입니다. 그래서 요 실량정을 나타내는 거죠. 이걸 다 더해서 전량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이게 전량정이잖아요. 전량정. 그죠? 전량정이 되는 거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는 지금 실량정만 나타내니까, 자, 펌프가 이렇게 있다. 펌프가 이렇게 있어요. 펌프가 이렇게 있고, 높이 쭉 있어갖고, 이게 뭐 어디 뭔가 하나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어떻게 돼? 수조가 이렇게 있죠. 수조가 이렇게 있겠지. 여기도 옥상 수조를 놓겠습니다. 옥상 수조를 놓게요. 이렇게. 이렇게 놓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실량정은 뭐예요? 여기서 요 수위까지입니다. 요 수위까지가 이겁니다. 높이입니다. 수위까지가. 무슨 말이겠죠? 요거는 이거 잘못 그렸다. 요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잘라가지고, 펌프를 이게 중심으로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여기가 흡입 양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요? 토출 양정이라고 합니다. 네. 두 개를 더한 게 뭐예요? 실량정이라는 거죠. 그거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뭐예요? 3번 봐요, 3번. 흡입수면과 송출수면 사이의 수중 높이죠. 흡입수면이 흡입양정, 토출수면이 토출양정이죠. 두 개를 더한 게 실량정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